안녕하세요. 아이에게 집단의 규칙을 알고 행동하도록 알려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집단마다 우리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속감을 갖고 그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규칙을 알아내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집단이든 그 새로운 집단 안에서 중요한 규칙을 알고 그 규칙을 잘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적응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변화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새로운 어떤 가족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어질 텐데요. 저는 가끔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을 갔는데요. 그 목욕탕 안에서 젊은 엄마가 이렇게 남자아이가 굉장히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가 굉장히 지긋한 눈으로 알았어 엄마가 곧 해줄게 뭐 이런 표정으로 열심히 튜브에다가 바람을 넣고 계셨어요. 입으로 열심히 그 커다란 튜브에 바람을 넣으시는 걸 보면서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목욕탕 안에서 사실은 튜브를 가지고 노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목욕탕이라는 곳이 우리가 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튜브를 가지고 노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튜브를 커다랗게 부시고서는 탕 안에 던져놓으니까 아이가 그 튜브에 얼른 이제 팔을 끼고 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내가 뭐 그런데 당신이 라는 말을 들을까봐 제가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대한민국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최대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움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아이가 급한 것 같긴 한데 누구나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말 뭐 급하거나 빨리 들어가야 된다던가 그러면 그래도 뒷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아줌마 우리 아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양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급해 보였을 때 제가 너 그러면 먼저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 먼저 배려했을 때 아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렵더라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부모님들께서 그런 상황에서 했던 모습들을 아이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사성이 바르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감사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아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도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튜브를 가지고 목욕탕에 가고 싶어 할 때 네가 지금 튜브를 갖고 놀고 싶구나. 그런데 말이야 튜브는 우리가 수영장에서 가지고 노는 거고 오늘은 대신에 작은 블럭을 좀 가지고 가볼까? 아니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그릇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볼까? 이렇게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갔을 때 놀 수 있는 놀잇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튜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가정 안에 속해 있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 직장, 그 다음에 또 배우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기도 하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직장으로 또 이동도 잦을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 변화가 많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직장을, 속한 유치원을 그렇게 자주 옮기지 말아라라고 항상 당부를 해서 제가 졸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커다란 유치원이란 커다란 범주는 있지만 그 각 유치원마다 어떤 그 작은 규칙들은 굉장히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규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새로운 규칙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작은 규칙들에 대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러기에는 자기 성취나 자기 개발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직장은 한 곳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이라던가는 굉장히 규칙을 잘 지켜서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집안이라던가 가정은 굉장히 내 중심으로 규칙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즐거워하시거나 휴일을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시계추가 여러분들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 12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11시에 눈을 뜨고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면 12시에도 아침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요, 9시쯤이면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인데도 아침 9시쯤에 전화 걸면은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 잠에서 지금 막 깨어난 듯한 목소리로 전화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거야말로 방학이라던가 휴가라던가 아니면 휴일의 매력이겠지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 그 규칙이 무엇이고 그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규칙을 행동에 옮겼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경험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누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일이 말해주지 않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관되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집단의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왜 굉장히 문화 차이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규칙이 굉장히 다른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가고 그 규칙을 수용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이지만 자녀의 뒤를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아이들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군대, 직장생활, 결혼생활 다 따라갈 수 없게 되겠지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집단에 속하던 어떤 곳에 들어가던 그곳에서 잘 생활하고 행복한 아이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신다면 지금 내가 속한 집단의 규칙이 무엇인지 그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에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횡단보도가 조금 멀다라는 것 때문에 무단횡단을 아이 손을 꼭 붙잡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엄마는 어른이니까 여기로 가도 되는데 너는 조금 걷더라도 저기 횡단보도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의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무단횡단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행동할 때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랑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 규칙은 그 집단마다 굉장히 다름이 있고 특별한 규칙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역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규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파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려진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은 모든 곳에서 같지 않습니다. 시도 지역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근무하는 곳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만의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특별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어떤 규칙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잘 지켜내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내가 굉장히 가는 길을 어떤 다른 차가 굉장히 길을 방해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러면서 그 뉴스 보도에 나오는 그런 경우의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가진 집단의 규칙을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참고 해낼 수 있고 싫어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참을 수 있고 이런 자기 조절,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속한 집단에서 굉장히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집단의 규칙을 알고 행동하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집단의 규칙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집단의 규칙을 꼭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직장, 새로운 가족 이렇게 집단 규칙이 계속 변할 테고요. 그 숨겨져 있는 기대를 파악해서 아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에는 또 다른, 또 다양한 어떤 그 집단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지만 새로운 집단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지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지금 속한 시간과 공간에 적절한 그런 규칙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그 규칙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